예,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후드 디자인에서 후드 공학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드 디자인은 뭐 굳이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후드 공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후드의 역학적 관계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 번 정도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드는 뭐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업자들이 나타나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후드는 어떤 기능이나 역학적 상관관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후드 디자인을 해서 후드 공학적 개념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교육 과정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디자인적인 개념에서 공학적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의 얼굴 사진, 저희 회사의 연락처를 잠깐 담아놨습니다. 그게 목적이 무상으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저희들의 능력도 따로 공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연락처를 넣고요. 각 장마다 저의 사인을 넣어서 이 그림 자료가 쉽게 유용되지 않도록 물론 유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하는 표기 방법으로 모든 데이터들의 수기로 이렇게 사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를 나누는 방법, 보통 이제 경사식이냐 급경사냐라고 하는 이중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같은 형태의 후드를 경사식이라고 하고 그 속 안에 경사가 몇 개냐, 그래서 1면 경사, 2개면 2면 경사, 3등분으로 나누면 3면 경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후드를 분류하게 되고요. 4면 경사는 우리가 사각 형태의 후드를 4면 경사식 후드라고 하겠죠. 또 급경사식 후드는 앞부분의 전면과 흡입구 있는 뒷면이 서로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앞에가 600이면 뒤쪽은 900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경사면이 좀 더 깊게 잡혀지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급경사라고 하는 명기 안에 1면, 그 다음에 내부를 2면, 이렇게 3면으로 나누는 3면 급경사식 후드가 있고요. 4면 급경사는 현재로서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3면 급경사식 후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후드고요. 설계의 영역은 보통 세 가지 합니다. 후드 설계에서의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기에 풍량을 산출해서 이 후드 목을 결정하는 첫 번째 설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목과 풍량이 결정되어졌다면 풍량의 25%에서 20% 내에 필터 크기를 결정하는 필터 규격에 관한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안에 작업의 경중에 따라서 이 안에 즉 밝기를 결정하는데요. 평상시 때는 조도라는 개념, 즉 룩스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면 여기에서는 밝기 때문에 LED 형광등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못 썼던 루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후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멘에 대한 조도 설계 이 세 가지 방법이 이 후드 설계의 핵심 기본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후드를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후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1면이다, 2면이다, 이렇게 3면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첫 번째 면을 결정하고, 두 번째 이 안에 풍량을 결정하는 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풍량을 결정하겠죠. 세 번째 풍량이 결정되었다면 덕트랑 연결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목 구조, 즉 내기라고 하는 규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필터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필터는 유지망이냐 데미스터냐라고 하는 구조 설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램프를 설치한 다음에 램프에 루벤을 얼마짜리 설계할 것이냐를 하고, 그 다음에 방해기술에 대한 또는 흡입구에 보조대한 수단으로서 뒤로 유도판과 사이드 패널을 설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 방해기류의 영향에 의해서 방해기류를 어떻게 방어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로 해서 후드 디자인을 8가지로 보통 설계를 했다면 이것을 공학적인 측면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드 공학에서는 후드에 작용하는 힘 3가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공학을 하느냐? 후드 디자인의 구조적 개념에서 배출력 기반의 후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풍량만 맞추면 빠진다, 빨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지는 않고 모든 조리실이나 급식소나 식당이 이렇게 세 가지 힘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풍량을 올리기도 하고 경사식을 바꾸기도 하고 폭을 넓히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 설계할 때 우리 조리실이나 급식소가 어떤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세 가지 힘이 첫 번째 흡입력, 얼마의 큰 크기로 흡입력을 결정할 거냐. 이 흡입력은 우리가 작동하는 이 기구에서 올라오는 열 상승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열 상승 부력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창문을 닫거나 열었을 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방해 기류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를 세 가지를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흡입 기류나 흡입력을 판단하는 것이 설계상의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드 성능의 풍량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코사 가이드 기준에는 설계 방법이 두 가지로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후드 공학적 취지에서 설계하고 있는 방법은 딱 이렇게 이 변수에 의해서 값을 변동식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코사 가이드 기준에 설계 방법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A 곱하기 B에 여기 0.5, 0.7을 넣는 3600에 A 곱하기 B에 0.5, 0.7을 해서 풍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조리면이 형성되어 있고 위에 개구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필터면에서 이 조리면에 발생되는 이 열기를 어느 지점까지 도달력이 도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흡입할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거죠. 이게 도달거리 X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부터 얼마의 힘의 방해 기류가 올 것이냐 이렇게 방해 기류가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VX 이 방해 기류를 얼마로 설계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빠져나가는 분출 구조의 Q 값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달거리를 우리가 평균 기본으로 0.6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0.6으로.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기류가 세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흡입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될 때는 0.7, 0.8의 값을 변경시켜서 조금 더 강하게 빠르게 해야 되겠죠. 도달거리가 짧으면 우리가 X값을 0.3, 0.5로 해서 풍량을 조절할 것이고 도달거리가 1.2m다 그러면 0.8, 0.9까지 조절해서 땡겨 올리게끔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열상승 부력이 0.2에서 0.3이 발생이 되고요. 유즈망에서는 0.15에서 0.2 정도, 수증기에서는 0.3 정도, 요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오븐에서는 0.4 정도의 그 열상승 부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열상승 부력치에 따른 도달거리를 조절해서 충분하게 이 최대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면 열상승력이 0.2라 그러면 우리가 30cm 올라온다라고 보고 여기가 최대 1.2m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은 0.9가 될 겁니다. 0.9일 때 이 값에서 딴 데 방해 기류 없이 딱 빠지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방해 기류와 어떤 것들을 형성해서 이 방해 기류 값과 도달거리 X값을 조절하면 이 풍량이 증가되거나 또는 떨어지는 값에 의한 설계 산출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류를 놓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딸려가는 방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위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그만큼 여기는 도달거리 X값에 대한 변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후드는 기능이나 상태에 따라서 후드 풍량값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풍량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풍량 산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단에서 설명했던 건 저희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이 X라고 하는 도달거리 값이 0.6, 0.7, 0.8, 0.9 최대 1.2까지 둘 수 있다는 것과 방해 기류가 0.15m/s
0.3m, 0.45m 해서 약 2배 정도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서 그 값에 따라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필터에 관련된 산출이 가능하다. 옆에 코사가이드 기준은 가로 세로 면적에다가 0.5냐 0.7이냐 유증기를 사용하는 건 0.7 나머지는 0.5로 설계해서 동일하게 고정식으로 풍량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치를 만들어낸 거고요. 결국 이 내구역의 풍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면적의 풍속을 속도나 면적으로 구가해서 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부의 속도값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요 필터를 설계하는 거죠. 이 필터는 여기서 발생되는 풍량에 이 필터는 개구 면적의 25%, 이 개구면 요 밑에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라고 되어 있는 이 면적의 20에서 25%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1.8에서 1.5면 2.7 평방미터가 될 겁니다. 거기에 25% 또는 20%를 산출하면 개구면에 하나는 0.675가 되고 20%는 0.545가 될 겁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가 1800인데요. 1800인데 150을 이격하면 요 센터가 얼마냐면 1200이 되겠죠. 보통 국소의 폭이 1200입니다. 국소를 1200 센터에 맞추면 필터가 후드폭을 다 경계할 거예요. 그러면 3등분으로 나누면 500으로 섹션이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요 면적만 아까처럼 0.25%와 20% 사이 들어가느냐만 산출해주면 되는데 500이 400일 때 0.2고 3개면 0.6이기 때문에 20%보다는 높고 25%보다는 적은 사이즈 안에 들어가서 필터는 500에 400으로 3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필터 설계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필터 설계의 면적이 결정이 됐다면 이 필터의 기능에 따라서 유지망으로 갈 거냐 수증기로 갈 거냐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풍속이 증가됨으로써 데미스트 필터를 넣게 되면서 거기 수증기에서 물이 많이 조리하는 공간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아마 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필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필터 설계에 관한 부분도 한번 아울러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적 산출이 완성이 되었다면 결국 필터의 기능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필터는 지금 15T인가요? 15T짜리 15T? 20T 정도 되겠네요. 이 폭이 20T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겉에 프레임 안에 이렇게 외곽되어 있는 프레임 안에 겉에 되어 있는 외피스텐망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부 메쉬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해줘야 내가 현장에 맞는 필터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이것을 그냥 유지망 또는 데미스터망 해가지고 두 가지로 신청을 하면 뭐 내부에 규격 없이 제작 회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넣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넣다 보면 투중기망에서는 엄청난 물이 떨어지거나 유지망에서는 유지망에 의한 뭐 내부 청소라든가 이런 거름 장치가 이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예전에는 이 유지망이 유일한 거름 장치였다면 지금은 이 유지를 적당히 걸러내고 옥상의 집진기에서 집진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유지망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송풍기의 정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겉에 있는 이 스텐망과 안쪽에 있는 망을 결정해 주면 쉽게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터 주문 설계 예시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중기냐 수중기냐 할 건데 수중기라 그러면 이 안에 데미스터가 많이 걸려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중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속도 안에 내부 풍속이 12m/s이기 때문에 뭔가를 거르는 순간에 이것이 덕트 안에 물이 발생되고 15m/s로 빨아 당기기 때문에 덕트 안에 물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입상관이나 내부관에 외부관이랑 만났을 때 이제 웅축이 생기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부 구조의 드레인을 만들어서 빼는 구조로 만들고 그렇게 데미스트 필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의 밀결을 통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구조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겉에 2.5V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큰 메쉬망,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큰 메쉬망으로 겉에 2.5V짜리 필터를 결정해주고 안쪽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를 쓰게 되면 데미스터가 될 거고요. 2단계를 쓰게 되면 유지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2.5부짜리에다가 1단짜리를 넣어서 이거를 데미스터로 써서 물이 걸리지 않고 통과하는 면적대로 이렇게 바꿔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5부짜리에다가 여기 보시면 7과 10짜리 0.6mm 7메시짜리 또는 0.5mm 10메시짜리를 선정해서 안쪽에 데미스터, 그러니까 물기가 걸리지 않고 통과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거나 또는 다음 단계 보시면 안에 이렇게 쭈구리망을 넣어서 이거에 의해서 데미스터가 걸러지게 돼서 물이 걸러지게끔 만드는 0.2mm짜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나 요청에 따라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흡입되는 단계에서 교적, 그러니까 Y자로 몇 번을 꺾을 것이냐 또는 V자로 몇 번을 꺾을 거냐를 결정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게 유지망도 되고 데미스터망도 됩니다. 결국 유지망과 데미스터망은 외피가 아닌 내피의 메시망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주문할 때 외피망 말고 속의 내부망의 메시를 결정해 주면 이 지금 필터가 정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필터 내부에 대한 구조적 설계까지 해서 넘겼을 때 비로소 필터망에 대한 설계까지도 관련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풍속이나 풍량이 세짐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필터도 각자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 설계 끝나고 나면 이제 위에 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요거는 풍량이 결정되어졌다면 이 안에 통과되는 속도를 나누면 됩니다. 이 속도. 그렇죠? 저희들은 여기에 0.83으로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0.83으로 설계를 해야 이쪽 안에 풍량을 5에서 10 사이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량된 팔을, 그러니까 볼륨 단파를 넣는 이유는 볼륨 단파를 조정했을 때 양이나 속도가 줄어들기를 원하는데 너무 세게 또는 너무 낮게 설계를 하면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풍용이나 풍속에 원하는 값 0.5, 0.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코사에서 요구하는 0.5, 0.7 범주 내에서의 속도의 증감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목 사이즈는 8.3으로 설계를 해서 8.3에서 만약 400이 300이라 그러면 한 300에 300 정도 줄였을 때 속도가 10까지 올라가면서 조절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목 사이즈를 결정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8.3 거기다 3600 하면 29800 그래서 CMH를 29800 즉 3만으로 나누면 면적이 되더라. 또는 CMM일 때 8.3에 60이면 498이니까 500으로 나누면 면적이 되더라 해서 3만법과 500법이라 그래가지고 CMH일 때는 3만, CMM일 때는 500 이렇게 하면서 이 목 사이즈의 면적을 산출해 내고요. 그 면적은 결국 A 곱하기 B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드 사이즈는 300, 400, 500을 집어넣어서 와꾸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 사이즈가 0.24로 나왔다면 지금 400일 때는 600이 400이 되겠죠. 64, 24가 되고 또는 300일 때는 38이 24, 800이 300이 될 거고요. 2일 때는 200이 1200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아스펙티브라고 가로 세로의 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1대 1.5배인 600대 400으로 선정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면적을 충분히 보강해야 되고, 아스펙트비가 맞지 않을 때는 덕트의 떨림이나 진동, 소음이 발생되고 마찰 저항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덕트를 보강하는 문제를 안고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덕트 설계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이쪽 구조 설계, 즉 뒤에 기류 유도판을 다는데 이 기류 유도판 자체, 이것도 후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열기의 침투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 알판을 넣게 되면 철판이 엄청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석고보드를 넣어야 되는데 결국 이 기류 유도판의 두께는 안쪽에 석고의 두께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9.5T짜리를 넣어서 1T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1.25T를 만들어서 13mm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방염 제품 0.9T짜리를 만들어서 10T를 만들어서 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적정한 부분에
방지가 되는 기류 유도판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걸 석고보드가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 넣으면 무거워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T로 설계를 하고 9.5T짜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1T짜리 스템판을 집어넣어서 기류 유도판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또한 기류 유도판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침기하고 높은 엔진의 사이인데요. 이쪽에 설치를 해놓고 되면 조리정 사원들이 실제 작업할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이제 탈착식 서랍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을 만드는 방법인데, 밑에 하부에 받침대를 하나 더 달아서 꽂고 이렇게 밑에 여기 이렇게 꽂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이때 10T로 하면 되고요. 여기가 폭이 약 한 400에서 500 정도 되고 기장은 보통 한 18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두께별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가스 부침기일 때는 조금 두께를 두툼하게 넣어야 되는데 보통 9.5T로 넣어도 웬만큼 가열에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5T 단독판을 만들어서 주로 서랍식으로 만들어서 보통 납품도 하기도 하고 설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이드 패널 설계입니다. 여기에서 사이드 패널을 집어넣는 거, 우리가 측판이라고 하는 사이드 패널을 넣는 거는 주변으로부터 방해 기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를 판단하고, 또 요 공간이 조리 공간이기 때문에 조리원들의 불편함을 적절하게 없애는 이렇게 삼각형 경사식으로 많이 설치해주고 있고요. 원하는 진짜 좋은 거는 그냥 일자로 판을 만들어서 가둬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그 안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경사를 넣고, 지금은 이 삼각형 경사와 부닥치면서 자연스럽게 완성되어 있는 극경사식 후드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이드 패널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경사식 후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급기가 뒤에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상승부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고 주변의 방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최적의 구조체를 만드는 것도 사이드 패널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뒤에 기류 유도판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왔네요. 오늘 강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천정형 후드라 그래서 비규격화 후드를 넣었을 때 안에 이렇게 사각형 후드를 넣을 것이냐 또는 원형으로 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봉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가 형성돼 있거나 전 센터면에 후드가 나갈 수 없는 구조이거나 이럴 때 긴급으로 딸 수 있는 현장식 방법들이 사각을 원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저희가 간이식으로 원래는 이게 상당 직경으로 전환하는 방법에서 공식이 되게 복잡한데요. 그 복잡한 공식을 쉽게 간이식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낸 도표입니다. 가운데는 원형 사이즈고요. 요 간격은 일정하게 등분을 나누고 그렇게 수평을 그었을 때 그거보다 10cm 정도 아랫면에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를 정해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사각 사이즈가 400에 300짜리 사각인데 이거를 원형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400에 300짜리 사각인데 원형으로 바꾸고 싶다 선을 그으면 여기죠, 이거. 그래서 얘는 350파이로 만들면 서로 같겠다, 이렇게 간이식으로 산출하는 방법의 산출표입니다. 또는 600에 우리가 350짜리 이 사각을 원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600에 350짜리 원형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요거는 450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간이식으로 원형 파일을 산정할 수 있는 표까지 설계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연결할 때 넥 사이즈를 사각에서 원형으로, 원형에서 사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가운데 원형으로 나왔는데 사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원형이 300이다. 그럼 사각 400짜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여기가 300이면 이 400을 300으로 통과시키면 400에 300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이 환산될 수 있는 이 환산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후드의 구체적인 설계, 기본적인 설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드디어 이 후드 디자인에서 후드 공학적 설계 자료 첫 번째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이걸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이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고 더 좋은 자료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